자, 우리가 지난 장에 본 게 결축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게 특이값인데, 특이값은 이미 앞서서 설명한 바가 있고 이상치하고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특정 범주 내에 우리가 특정 데이터 범위 내에서 속하지 않고 특이하게 튀는 값들을 우리가 특이값이라고 칭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특이값의 개념인데, 개념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웃라이어라고 우리가 칭을 하고, 우리가 예전에 함수 중에서 boxplot.stats라는 함수 기억납니까? 또 다 까드셨나? boxplot.stats에 보면 마지막에 아웃라이어가 나오죠, 그죠? 예, 그거 기억납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특이값인데, 자,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데이터 분포 범위 밖에 위치하는 값들을 말하며, 우리가 다른 말로는, 비슷한 개념으로는 이상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특이값은 입력 오류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도 하고, 일반인의 몸무게의 자료에 뭐 예를 들어서 씨름 선수의 몸무게가 합쳐진 경우에도 씨름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 비해서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무제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급들이라면 좀 그 키에 비해서 상당히 몸집이 커서 그 뭐죠? 보통 한 60kg대가 평균이라면 100kg가 넘어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곤 하죠. 그죠? 그러면 그러한 값들이 특이한 값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분석을 할 때. 그리고 아울러 제조 공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직 공정 쪽에서 일을 안 해보셔가지고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떠한 물품을 생산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불량 제품을 선별한다 라고 하는데, 이 선별을 할 때 대도 안 하게 다들 비슷한 쪽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1인치, 23인치라는 그런 LCD나 LED 아니면 OLED를 개발을 하는데, 갑자기 무엇이 대도 안 한 게 뭐 15인치가 나와버리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냥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은행 거래 시스템에서 사기 거래를 탐지할 때도 사용하기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 사기 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출금을 할 때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대포 통장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급하게 막 뭐 하고 그리고 이상한 통장에다가 뭐 하려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늘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데이터를 보고 사기거래도 탐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보지를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근데 다만 추측컨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결측치도 깨놓고 얘기해서, 결측치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결론 지을 때는 웬만하면 제거해라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맞나요? 예. 그런데 이 특이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이값도 데이터 분석에서는 특이값을 포함한 채 우리가 앞에서 해봤어요. 이미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 전체 데이터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할 때 특이값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가 아니라 제외하는 경우가 거의 한 99.9%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정상적인 범주 내에 이래 있다면 이것 좀 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튀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박스 플러스로도
확인해 본 바가 있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특이값 혹은 이상치라고 우리가 칭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이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값을 찾아보는 것이죠. 뭐 이 경우는 특이값을 찾아주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 긁어야 돼요. 다 긁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나마 좋아하는 색깔을 1에서 5로 표시를 했다. 이게 근데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에서 5까지만 표식이 되어 있는 데이터 값이라면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열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열에서 1에서 5를 제외한 나머지들만 끌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한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그죠? 또, 몸무게에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예, 무게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지. 이런 경우. 그리고 또한 상식을 벗어난 값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120살까지 사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종종 간혹 가다가 있죠. 예, TV에도 나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높아도 80 몇 살, 80살 이상이 되니까 이제는 120살도 그렇게 상식을 벗어난 값이라고는 이제는 볼 수가 없겠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200살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낫지 싶어요. 그죠? 그래야 이게 뭐 특이값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말씀드린 바대로 박스 플랫을 통해서 찾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박스 플랫이 제가 많이 쓰인다고 했죠. 맞나요? 예, 박스 플랫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범위가 이런데 뭐 여기 쭉 있고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방금방 표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박스 플랫 스탯즈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아웃라이어라는 그러한 변수 값을 우리가 읽어낼 수만 있다면 특이 값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있을 수 없는 값을 우리가 찾아낼 때 이게 숫자로 표식이 되어 있든지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만 들어와야 되는데 남자 여자가 안 들어오고 사람이 잘못 입력해 가지고 뭐 우주인 이렇게 입력해 버리면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막 다 찾아야 돼요. 그죠? 맞나요? 예, 뭐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지만 한 대다수 우리가 이거 할 줄 알잖아요. 우리 뭐 남자 여자 성별로 이렇게 따진다면 이 값은 문자열 팩터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as integer나 as numeric으로 우리가 as integer죠. 인티저로 해서 우리가 1, 2 이렇게 만들어서 이 값 중에서 1, 2를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추출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이값을 추출을 하고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코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tate.x77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4장 데이터셋으로 존재를 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자,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을 st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fox 플롯에서 자, st에서 우리가 income이라고 하면 이건 수입이죠. 수입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놨는데, 자, 박스 플러스의 스탯를 이용을 해서 이제 st의 income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스탯을 나타내는데, out이라는 필드가 바로 outlier의 약자죠. 그죠? 그래서 이게 특이값을 나타내는 놈입니다.
그래서 박스 플러스로 그려보니까 평균, 그러니까 수입이 평균이 보통 한 이 정도 선에서 놀고 있는데 이 선 사이에서 놀고 있는데 한 놈이 거의 한 5,500, 6,000, 한 6,200 정도 되는 튀는 놈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이 받는 거죠. 많이 받으면서 뭔가, 아무튼 이 데이터에서 밖에 있으니까 특이치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 플러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것들이 특이치, 이상치라는 것은 이미 앞선 강의에서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값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스태치 함수를 이용해서 수치를 알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6315, 6,315만 원 정도의 뭐 달러겠죠. 우리는 만 원이지만 여튼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아니면 굳이 이거를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아웃이라는 리스트 형태로 표식을 해주기 때문에 그 값이 나오죠.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 특이값을 포함했던 행을 제거한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결측치를 제거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벡터 기준에서 결측치를 제거하는 함수는 뭐였던가요? 또 이제 뭐였지? 하고 앉았다 또. 오밋이라고. 그리고 2차원 데이터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데이터 행을 이제 그러니까 결측치를 포함한 행을 제거해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complete cases가 있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는 그거는 결측값이고, 이번에는 특이값을 이제 포함한 행을 제거할 때를 한번 보죠. 그래서 아웃발이라고 해서, 자, 얘는 뭐 이상치를, 특이치를 저장할 변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박스 플러스에서 스태치에서 아웃이라는 값 하면 이렇게 긁어내면 얘는 특이값이 여기에 여러 개가 있다면 벡터 형태로 들어갈 거고, 맞죠? 뭐 한 개가 있으면 한 개가 들어갈 거고요. 여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st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다시피 state.x77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죠? 예, 거기에 income이라는 그 부분에서 st income에서 이제 요거 나오죠. 그죠? 요거 percent in percent 여기 밑에 있습니다. A percent in percent B의 뜻은 B의 값이 A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벡터 기반이에요. 그래서 특이값을 대체할 때는 자, 우리가 st income 중에 수입 중에서 자, 아웃바를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지금 현재 아웃바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특이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특이값이 st income에 percent in percent 하면 이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러면 이 값에 만약에 특이치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값을 행을 여기서 얻어내겠네요. 그죠? 행이 아니라 벡터의 값을 이제 인덱스를 여기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인덱스에다가 지금 NA로 때려 넣는 거죠. 그러면 헤드를 해보면 자, 여기에 보니까 NA가 이게 지금 이 특이치라는 거였어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놈을 알라스카의 이놈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였겠어요? 631호 이놈이었을 거예요. 한번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NA라는 놈으로 이렇게 대체를 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complete cases를 이렇게 주면 NA가 포함된 행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특이값을 포함한 행을 제거를 하려 그러면 NA로 일단 대체를 한다. 스텝 1. 그리고 나서 complete cases 함수를 이용해서
특이값을 NA로 되어 있는 놈을 결측치로 되어 있는 놈을 치환된 놈을 제거를 한다. to 그렇게 되면 비로소 특이치를 제거를 하게 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예, 그렇게 우리가 제거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인 퍼센트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 맞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요거 이제 NA가 포함된 행 제거하고 6315 NA 값 사라졌다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요까지 해서 한번 특이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이 특이값과 결측치 이런 것들에 관련된 함수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은 반드시 데이터 분석 과정 이전에 데이터 전처리, 즉 정제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든지 뭐 아니면 빅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놔야 될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